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마음 치유소.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애썼다 참 고생 많았지 이제 너의 마음을 안아주렴 괜찮아 모두 흘러갈 거야 따스한 빛이 너를 감싸줄 거야 오늘 하루 텅 빈 집이나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오늘 정말 잘했어.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어.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속으로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는 바로 그 기다리는 마음의 정체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참 좋은 주제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있죠. 맞습니다. 오늘 꼼꼼하니 살펴볼 자료는 윤창섭 작가의 시나리오 인정받고 싶을 때 읽어야 할 말, 존재의 확인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마음을 좀 먹먹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죠.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시니어분들부터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현대인들까지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 한편에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아주 깊은 갈증을 품고 살아갑니다. 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토록 타인의 그 좋아요, 나 칭찬에 목마른지 그 심리적 톱니바퀴를 아주 정교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위로까지 나아갈 예정이죠. 맞아요. 세상에 칭찬이 없는 고요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나 자신을 지켜내는 3단계의 치유 과정까지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듯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깊이 얽매여 있는지 사실 일상 속으로 시선을 조금만 돌려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네,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지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감정이나 나약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통찰이었습니다. 나약한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의 본질에 닿아 있는 아주 당연한 마음의 풍경이라는 점을 먼저 꽉 쥐고 출발해야 합니다. 위로가 되는 출발점이네요. 당장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친 직후만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회의 직후요? 네. 제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다 앉으면서 나도 모르게 상사나 동료들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쓱 살피게 되거든요. 눈치가 보이죠, 자연스럽게. 내 의견이 너무 엉뚱했나? 방금 저 표정은 비웃은 건가? 하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읽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회사 밖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며칠 밤을 세워가며 정성껏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메신저 창을 딱 띄워놓고 수고했어요. 완벽하네요. 라는 동료의 그 짧은 텍스트 한 줄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SNS는 또 어떤가요? 주말에 등산을 가거나 예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올린 뒤에는 진짜 거의 1분 단위로 채로 굳힘을 누르곤 하죠. 맞아요. 좋아요 숫자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하려고요. 네, 그 조그마한 하트 숫자 하나, 댓글 하나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SNS의 세로 고침이나 타인의 표정을 살피는 행동들을 우리는 흔히 쟤는 허영심이 많아 혹은 관심받고 싶어 안 달랐어 같은 가벼운 말로 치부해버리곤 하죠. 사실 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하면서 자책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심리학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자료의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위로가 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이고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 그 자체라는 설명이죠. 생존 메커니즘이요? 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류의 뇌는 수만 년 전 원시 부족 사회에 살던 시절과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 옛날 사냥을 하고 무리지어 살던 그 시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시절 무리에서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곧 무리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추방당하면 뭐 혼자서 맹수를 피하거나 먹을 걸 구하기가 불가능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야생에서 혼자 남겨진다는 건 곧 죽음과 직결되는 아주 끔찍한 위협이었죠. 아,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내 기획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 내가 느끼는 그 불안감이 단순한 소심함이 아니었네요. 네,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너는 이제 부족에서 쫓겨나서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원시시대의 사형 선고와 비슷한 수준의 공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토록 남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상처받고 밤잠을 설치는지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내 뇌는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뇌과학의 연구들을 보더라도 이 사실이 증명됩니다. 인간이 사회적 거절이나 무시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있어요. 네. 그 부위가 놀랍게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심하게 다쳤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났을 때 느끼는 고통이랑 똑같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상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상태는 우리 뇌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생존의 위기인 셈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니 나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생존의 메커니즘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도 아주 깊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이나 양육자의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니까요. 어릴 적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 참 잘했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 칭찬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따뜻해지는 장면입니다. 그 칭찬은 아이에게 단순한 성취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라는 명확한 생존의 신호죠. 아, 칭찬이 곧 생존의 신호였다. 네,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안전함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빳빳한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거나 혹은 평생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의젓한 시니어가 되었어도 말이죠. 네, 겉모습은 어른이지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 여기 있어요, 나 잘하고 있죠? 라고 묻고 싶어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숨쉬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어야만 내가 이 세상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요. 그 마음을 이제는 정말 따뜻하게 토닥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자료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고 생존의 문제라면 그냥 이 욕구에 충실하게 남의 눈치도 보고 칭찬도 갈구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이 마음이 무조건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이끄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모든 심리적 욕구가 그렇듯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욕구도 아주 강력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군요. 네, 적절한 인정 욕구는 분명 우리를 어제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죠. 지루하고 힘든 업무나 팍팍한 일상을 끈기 있게 견뎌내게 하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도 참아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아주 무겁고 진지하게 경고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바로 타인의 인정이 내 삶을 굴러가게 하는 유일한 동력, 즉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발생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부작용입니다. 전부가 되어버릴 때. 네, 심리학에서는 이 위험한 상태를 일컬어 외적 인정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외적 인정 의존. 단어 자체에서 벌써 왠지 모를 위태로움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중심축이 내 안이 아니라 온전히 바깥, 그러니까 타인에게 넘어가 있는 심리적 상태를 뜻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이 개념을 아주 일상적이고 재미있는 비유로 연결해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비유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참 쉽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나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자존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행복 스위치가 달린 리모컨이 하나씩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리모컨이요?
네. 그런데 이 외적 인정 의존 상태에 빠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리모컨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쥐고 있나요? 직장 상사, 동료, 심지어는 SNS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그 리모컨을 덥석 넘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와, 내 마음의 리모컨을 전혀 모르는 남의 손에 쥐어주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숨이 막히는 비유네요. 그렇죠. 남들의 칭찬 버튼을 눌러주면 잠시 하늘을 날듯 기쁘고 내가 꽤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우쭐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무관심 버튼이나 비판적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순간 내 존재 가치는 지하 밑바닥으로 끝없이 곤두박질치게 되는 겁니다. 통제권이 나에게 없으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평가받는 시대에서는 이 외줄타기가 훨씬 더 아슬아슬하고 위용하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는 KPI나 실적 평가로 내 가치가 냉정하게 숫자로 매겨지죠. 네. 일상에서도 SNS의 팔로워 수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숫자로 내 삶의 질이나 인기가 평가받는다고 착각하기 아주 쉽잖아요. 내가 아무리 속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말이죠. 세상의 알고리즘이나 타인의 평가가 너는 좀 부족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따스한 햇살 아래 머물러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이 순간 깊은 평화가 나를 감싸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던진 아주 묵직하고 따뜻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존감을 타인들이 나에게 매겨주는 종합 성적표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A+를 줘야 내 자존감도 A+가 되는 거라고 믿는 거죠. 화정한 자존감은 결코 갓dat에서 주어지는 채점표가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자존감이란 뭘까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타인의 날선 평가가 모두 잠잠해진 고요한 밤에 홀로 남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에 대한 아주 깊고 흔들림 없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진 뒤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고요한 태도. 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 훌륭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도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혐오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죠.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은 텅 비어 있는 거네요. 반대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무관심해도 내가 나의 고군분투를 온전히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 고요한 태도라는 말이 참 마음에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건 단순히 칭찬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나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렇게 땀 흘리고 있어요. 나 정말 견디기 힘든데 꼭 참고 애쓰고 있어요. 라는 절박한 외침을 제발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주 정확하고 공감 가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꽤나 차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내가 묵묵히 견뎌낸 그 어두운 밤의 무게와 고통스러운 과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뼈아픈 현실이 바로 우리가 이 자료에서 세 번째로 짚어봐야 할 핵심 주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요. 바로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의 비하인드 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하인드 씬? 무대 뒤의 이야기라는 뜻이네요. 세상과 타인은 우리의 과정에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 손에 쥐어진 완성된 결과만을 바라볼 뿐이죠. 이 비하인드 씬의 개념을 영화 예고편에 빗댄 자료의 표현을 보고 저도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거든요. 그 비유가 참 탁월했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수십 년에 걸쳐서 촬영되고 있는 정말 길고 장대한 서사의 장편 영화입니다.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대작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장 상사, 동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이 기나긴 영화 전체를 진득하게 앉아서 관람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영화 찍느라 바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여러분의 인생 영화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화려한 부분, 혹은 눈에 띄게 실수한 장면 몇 개만 싹둑싹둑 잘라서 편집해 놓은 1분짜리 예고편만을 보는 관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예고편 비유가 우리의 억울한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1분짜리 예고편만 보고 평가를 내리는 관객들이요. 관객들은 그 짧은 예고편, 그러니까 직장에서 밤새 예쁘게 제본해서 넘긴 완성된 기획서나 SNS에 올라온 화사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만을 딱 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아주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들죠. 쟤는 참 편하게 사네. 혹은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네 하면서요. 하지만 그 1분짜리 예고편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그 어두운 무대 뒤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영화의 주인공이자 총감독인 나 자신만이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남몰래 홀로 삼켜내야 했던 그 수많은 한숨들. 무너지는 마음을 억지로 밧줄로 꽁꽁 묶어 다잡으면서 모니터 앞에서 지새운 세력들.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꾹 눌러 참았던 억울함과 뜨거운 눈물이라는 그 생생하고 처절한 비하인드씬 말입니다. 그 과정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법이죠.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며 아마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에서 혹은 늦은 밤 홀로 식탁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뭉클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이 부족해서 내가 덜 떨어진 사람인가봐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정말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픈 건 결코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삶의 방식이 틀려먹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 일에, 그 가족에게, 그 관계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몰입했고 진짜 뼈를 깎는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 쏟지 않은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애초에 그렇게 상처받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대충한 일에는 아쉬움도 없는 법이죠. 타인의 박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쏟아부은 그 눈물겨운 수고와 진심까지 가짜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따뜻한 위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지친 마음에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위태로운 외줄타기에서 이제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관점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타인의 박수와 환호는 내 삶이라는 영화가 상영될 때 가끔씩 우연히 주어지는 아주 감사하고 달콤한 보너스일 뿐이라는 겁니다. 보너스다. 네, 그것이 결코 내 영화의 가치를 증명하는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아쉽게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새벽 공기를 마시며 졸린 눈을 비비고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그 땀방울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죠. 맞아요. 타인의 박수가 없다고 내 수고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문장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르죠. 그렇죠. 막상 내일 아침 다시 치열한 현실로 돌아가서 무뚝뚝한 상사의 차가운 얼굴을 보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또다시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해지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게 될 텐데요.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손에 순순히 넘겨주었던 내 마음의 행복 스위치를 다시 내 손으로 꽉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이 갈증을 나 스스로 넉넉히 채우고 단단해질 수 있는 3단계의 치유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 치유법. 이거 정말 쏠깃한데요. 이 부분을 하나씩 꼼꼼하게 파헤쳐보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박수 없이도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셀프 인정의 습관을 내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셀프 인정의 습관이요. 스스로를 인정해준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산에 들어가서 거창한 명상의식을 치르거나 거울을 보면서 무조건 나는 최고야, 나는 완벽해 하고 억지 최면을 걸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게 아니군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작지만 강력한 실천을 의미하죠. 잠자리에 들기 전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간절히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위로의 말이 있을 겁니다. 네, 수고했어 라든지. 그 말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드리려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직접 나에게 소리내어 말해주는 겁니다. 셀프 인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아니, 거울 보고 혼잣말하는 게 진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좀 오글거리지 않나 싶었거든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이 자료를 읽고 어젯밤에 양치를 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빤히 쳐다보며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그 회의에서 약간 억울한 지적을 받았을 때 욱하고 화내지 않고 우연하게 잘 넘겼어. 꾹 참느라 진짜 고생 많았다. 이렇게요. 훌륭합니다. 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나한테 말하는 순간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처음엔 얼굴이 좀 붉어지고 민망했는데 이상하게 타인이 영혼 없이 툭 던지는 100마디 칭찬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깊은 위로가 제 마음 안으로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치유의 경험을 하셨네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아주 과학적으로 자기자비, 그러니까 셀프 컴패션의 강력한 효과로 설명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군요. 인간의 뇌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구체적인 지지를 보낼 때, 신기하게도 타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때와 동일한 안정감을 느끼도록 신경회로가 작동합니다. 아, 뇌는 그게 내가 한 말인지 남이 한 말인지보다 그 따뜻한 내용 자체에 반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남의 시선에 굶주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내면의 아이에게 나 자신이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부모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아주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의 출발점인 것이죠.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다정한 부모가 되어준다? 정말 든든한 말이네요. 자, 이어서 치유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 자체를 온전히 사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사랑하라. 문장 자체는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꽤나 실천하기 고통스러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직 성적표와 결과로만 평가받는 혹독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당장 내가 그동안 밤새며 들인 노력과 시간은 다 헛수고였어 라고 자책하며 무너지기 십상인데 네, 좌절감이 밀려오죠.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그 쓰라린 과정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오렌지애를 잠깐 빌려오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냉정하게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분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일의 결과는 사실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비즈니스의 성패, 시험의 커트라인, 타인의 평가나 복잡한 인간관계의 방향은 시대적 상황, 이나 우연한 운, 심지어 그날 상대방의 기분 등 무수히 많은 외부 변수에 의해 춤을 추듯 좌우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해서 반드시 은행 이자처럼 100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아주 냉혹한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던 그 성실함. 네, 눈물겹죠. 그리고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을 꼭 참고 이겨낸 인내심. 맞아요.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새롭게 습득한 지식과 마음의 근육들은 온전히 여러분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이자 영원한 자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는 운이나 변덕스러운 외부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지만 내가 쏟아부은 그 밀도 높은 시간과 삶의 태도만큼은 세상 누구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고유의 자산이라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비록 목표했던 수치나 합격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 지난한 과정을 견뎌내는 동안 내 안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인격적 성장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걸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실패한 겉모습의 결과만 딱 보고 나 자신을 코너로 몰아세워서 채찍질하는 무자비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깊은 다짐을 하게 되네요. 과정에서 얻은 성장을 스스로 긍정하는 힘이 생기면 타인의 매서운 비난이나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정말 마음의 맷집이 단단해지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치유의 세 번째 단계는 아마 우리 현대인들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은밀하게 괴롭혀온 마음의 감옥일 텐데요. 감옥이라니 무서운데요? 바로 완벽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입니다. 완벽이라는 감옥? 아, 이 단어의 뼈를 아주 묵직하게 맞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현대 사회를 사는 요리는 대부분 이 감옥에 갇혀 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넌 단점이 없어야 돼.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만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세뇌를 당하며 자라왔잖아요. 네,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나에게 작은 실수나 모자란 구석이 발견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고 내 곁을 다 떠나갈까봐 너무 두려워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완벽주의가 결국 우리를 숨막히게 조이고 평생 남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었던 겁니다. 인정 중독의 늪에 빠지게 하는 원흉이군요. 인정 중독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언제나 이 문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해야만 타인이 나를 사랑하고 온전히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치명적인 착각이죠. 착각이다. 하지만 이 견고하고 차가운 감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의외로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마스터키가 뭔가요? 이 세상에 단점 하나 없는 완벽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 역시 당신의 완벽함을 기대하지도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타인도 내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수용하는 것. 네. 가끔은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연발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찌질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부끄러운 이불킥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투성이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숨쉬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이 긴 치유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조금 서툴고 길에서 넘어져도 심지어 믿었던 누군가를 크게 실망시켰어도 내 존재 자체의 가치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예, 절대 흠집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오늘따라 유독 가슴 아주 깊은 곳을 파고들며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치워지는 묘한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쓸모 있는 부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여기 이렇게 숨쉬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찬란하다는 사실을 네, 존재만으로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팍팍한 일상 속에서 이 문장만큼은 꼭 마음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도 높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오늘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깊고 긴 탐구를 서서히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 나눈 이 방대한 심리적 통찰과 차를 마시듯 건네받은 위로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기 위해 핵심을 한번 싹 종합해 주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논의의 핵심을 하나의 문장으로 꾹꾹 압축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귀 기울여 들어볼게요. 진정한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요란한 박수 소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군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치고 난 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골방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찾아가서 가만히 등을 쓸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고요하고 깊은 자기 이해 속에서 비로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고요하고 깊은 자기 이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윤창섭 작가의 자료 마지막에는 이런 아주 아름답고 시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깊은 산속에 피어난 꽃은 그 곁을 지나며 보아주고 감탄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어도 스스로 짙고 그윽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아, 곁에 아무도 없어도 향기를 낸다.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 꽃이 그 자체로 완전하듯이 당신의 가치 또한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이미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메시지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스스로 향기를 뿜어내는 깊은 산속의 한 송이 꽃. 오늘 밤 우리 모두의 침대 머리맡에 가만히 놓아두고 싶은 정말 시적이고 깊은 여운을 주는 비유네요.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연락이나 아유 수고했다라는 텍스트 한 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아마 찔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만약 지금 그러고 계시다면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아주 다정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차가운 휴대전화를 잠시 뒤집어서 책상 저 멀리 내려놓아 보세요. 네, 알림 소리도 잠시 꺼두시고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얄팍한 평가나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고요한 심장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내 목소리로 꼭 이렇게 속삭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일까요? 세상 남들은 다 몰라도
네가 오늘 하루 얼마나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했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아. 그거면 충분해. 정말 고생했어. 아, 듣기만 해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네요. 이 작은 혼잣말이 오늘 밤 세파에 이리저리 치이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목밑까지 푹 덮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친 사상 속에서 우리 내면에 그토록 든든한 내 편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킬 아주 훌륭하고 충만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찻잔을 비우고 정말 헤어질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 오늘의 깊은 대화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버스나 지하철 창밖을 보며 가만히 곱씹어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도발적이면서도 한 걸음 확장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거리죠? 오늘 우리는 타인의 평가라는 그 지긋지긋한 스위치를 끄고 홀로 스스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게 나누었죠. 네, 스스로 바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 자기 인정의 근육을 정말 단단하고 견고하게 키워내는데 완벽히 성공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지독한 굶주림과 결핍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네.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대가나 나를 향한 좋은 반응을 요만큼도 기대하지 않고 온전하고 순수한 응원과 칭찬을 내가 먼저 듬뿍 건넬 수 있는 진정으로 넉넉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내 잔이 가득 차야 비로소 남의 잔도 채워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결핍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나 스스로를 가득 채운 사람만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타인에게도 진정한 향기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이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깊은 파문을 일으키는 작은 조약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상을 멈추고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와 마음의 주파수를 깊이 맞춰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도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묵묵히 당신만의 자리를 지켜내며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내일도 남의 시선에 흔들림 없이 당신만의 찬란하고 고유한 향기를 아름답게 피워내시길 온 마음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서 이만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다정한 밤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이제 너의 마음을 안아주렴. 따스한 위로 속에 편안한 꿈을 꾸렴.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